특히 가장 안 좋을 수 있는 것이 피부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할 경우 켈로이드 또는 비후성 반응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유 타파. 안녕하세요. You must be happy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기 원장입니다. 여유증 수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원장님, 수술하면 흉터가 많이 남나요? 입니다. 수술 결과만큼이나 흉터가 얼마나 보이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민한 분들이라면 특히 더 신경 쓰일 흉터. 오늘 영상에서는 여유증 수술 후 흉터는 어디에 생기는지, 얼마나 보이는지, 흉터 관리와 예방법까지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유증 수술 흉터는 어느 정도 남게 되나요? 여유증 수술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절개의 위치는 유륜 아래쪽 경계 부분입니다. 쉽게 말해 유륜 색깔과 피부 색깔이 만나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절개의 길이는 약 1.5에서 2cm 정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위치에 절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륜은 색이 있는 조직이고 바로 밑에 있는 피부는 살색인데, 그래서 색이 바뀌는 경계선에 흉터가 위치하게 되면 눈에 덜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시간이 지나면 멀리서 보았을 때는 흉터라기보다 유륜의 일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체질에 따라 흉터가 약간 넓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가 자연스럽게 숨겨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흉터가 조금은 넓어지더라도 생각보다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겨드랑이 쪽 절개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유륜 쪽 말고 겨드랑이 쪽에도 흉터가 생기겠죠. 그래서 저희 머스트 성형외과는 겨드랑이 절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륜 절개와 겨드랑이 절개 중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여유증 수술의 주된 목적이 증상의 원인이 되는 유선 조직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유선과 유두는 그림과 같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 유륜 복합체 부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술 후에 유두만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 위주로 진행한다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이런 유선을 제대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겨드랑이 절개보다는 유륜 절개가 훨씬 유리합니다. 흉터 아예 없앨 수는 없나요? 모든 절개 수술에 있어서 흉터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흉터를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티나지 않도록 희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할 때 보통 유륜 아래쪽 경계 부위를 이용해서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륜과 피부가 만나는 이 부분은 원래 색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경계에 절개선을 두게 되면 수술 후 흉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변 색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훨씬 눈에 덜 띄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차는 있으나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흉터인가? 그냥 피부 주름 아닌가? 원래 있던 경계 아니야? 이렇게 보일 정도로 자연스럽게 옅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또 수술 후 흉터 관리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면 흉터가 더 부드럽게 자리 잡고 색도 점점 더 옅어지게 됩니다. 흉터에 대해서는 절개한 부분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며 환자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고 옅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 흉터를 최대한 안 남길 수 있는 예방할 방법 없을까요? 우선 흉터가 안정될 때까지 흉터 부위가 최대한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개월 차까지는 헬스와 같이 무거운 무게를 들거나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을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직 조직이 충분히 아물지 않은 원인도 있지만 수술 부위가 절개한 부위의 피부 조직이 다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피부가 당겨지고 힘이 가해진다면 흉터 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가장 안 좋을 수 있는 것이 턱걸이 풀업이라고 하죠. 피부 조직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할 경우 켈로이드 또는 비후성 반응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풀업 동작은 팔을 위로 벌려서 수직으로 당기면서 가슴 쪽의 피부도 수직으로 당겨줬다가 펴줬다를 반복하죠. 앞서서 유륜에는 절개를 보면 피부를 절개해서 위쪽 피부와 아래쪽 피부를 봉합해 놓은 것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위아래로 당겨지는 힘이 가해질수록 피부 회복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흉터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최대한 가슴 쪽 피부가 위아래로 당겨질 수 있는 운동 동작은 조직이 완전히 회복되고 흉터가 안정화되는 기간인 최소 3개월 이후부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금연입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는 빠르게 치유될수록 흉터 역시 덜 남게 되는데요. 흡연을 하면 몸에서는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상처 치유가 지연이 되고, 이로 인해 흉터 발생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흉터 연고 사용입니다. 본원에서도 수술 후 1주차에 실밥 제거
제거하고 나서 흉터 연고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흉터가 남는 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흉터 연고를 꾸준히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흉터가 크게 남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흉터 연고는 수술하고 1년 정도까지 효과가 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 꾸준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 꾸준히 바르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 후 꾸준히 발라주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대부분의 흉터 연고는 피부 속 깊이 흡수돼서 작용하기보다는 상처 부위를 얇게 보호막처럼 덮어주는 방식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번에 듬뿍 바르는 것보다는 얇게 립밥을 바르듯 자주 발라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흉터 부위가 건조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가볍게 한 번씩 덧발라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주면 흉터 부위가 건조해지거나 딱딱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술하고 3개월 차 정도 지나면 따로 더 관리해줄 부분은 없나요? 수술 후 3, 4개월 정도 지나면 또 하나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직이 어느 정도 붙으면서 유착이 생기거나 내부에 바이 오븐처럼 단단한 흉터 조직들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절개 부위 주변이 약간 울퉁불퉁해 보이거나 접히는 느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유증 등급이 높으면 피부 처짐이 많았던 분들일수록 유륜 주변이 접히는 현상이 조금 더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가슴 부위를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올리거나 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면 조직이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탄력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가슴 운동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접혀 보이던 흉터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펴지게 되고요.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흉터색도 많이 옅어지고 조직도 안정되면서 수술 부위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조금만 꾸준히 관리해 주신다면 결과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유증 수술 후 흉터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과를 더 좋게 만드는 건 수술 이후의 관리도 잘 이루어졌을 때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You Must Be Happy 여유 타파 머스트 성형외과 김정희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